더불어민주연합 한창민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정의당 특집이에요. 정의당 출신들이 오늘 4분의 3이다. 뭐 다른 정당에도 많이들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의당이 배출한 정치 인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관학교. 예, 진짜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 저당이 정말 많이 가 계시다. 자, 곱게 안 총선. 들리지? 네? 곱게 아니에요. 안 들리지? 칭찬입니다, 칭찬. 아니 진짜 각 당에서 다들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했죠.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는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어디서? 박덕흠 응징유사하러 가서 보은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보은읍사무소. 네. 그분 당선주가 보은읍사무소. 벌써 케이크 금사모. 금사모. 그게 그냥 그 케이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금배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 말이 말이 그냥 저는 근데 참.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 본인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문제는 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박수 치고 촛불 끄고 그런 게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한 정치인을 지역 출신 사랑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 부분에 저희들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인정은 해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박덕흠 그 양반이. 네. 그래서 가서 응징유세를 하고 네. 그리고 보은읍사무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한창민 위원장 어디서 투표하셨어요? 네, 저는 본투표 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원래 사전 투표를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과 이재명 대표님이 대전에 예. 지원 유세를 하면서 그때 다 하기로 했는데. 예, 그날 예. 저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못 가셨구나. 같이 못 가고 예. 그 일정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 때 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31.3%. 네. 28%. 예, 31.28%. 28%.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이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나 네,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 이렇게 만나 보면 네. 피부 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피부 미터. 몸으로 느끼는 예, 몸으로 느끼는 정의당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해. 예. 피부 미터상 예. 투표 마렵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빨리 투표하고 싶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 예. 이게 당장 그 여의도에서 구두를 닦으러 한번 들어갔는데 네. 막 비 맞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닦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새 구두를 흙탕비. 닦으러 들어갔는데 맞아. 근데 정말 투표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오. 근데 그럼 사전 투표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본 투표 때 할 거래요. 왜 그렇게 투표하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사전 투표율 너무 많이 올라가면 보수 쪽에서 긴장하고 결집할까 몰려 봐. 나올 수 있으니까 결집할 수 있으니까 본인은 정말 투표가 마려운데 본 투표 때 하겠다. 꾹 참고. 꾹 참았다가 무투표 때 하겠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네. 매우 높다. 네. 사전 투표율은 그러한 정권 심판의 열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게 네.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한동훈 때문에 투표율 올랐다라는 분석을 하는 언론도 있던데 네. 저 이불킥할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창민?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로서 제대로 심판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쌓여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그 열기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심을 보여주고 싶다. 이게 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뭐 집중유세 중심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요. 거의 막 대선급 네, 총선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실제로 사전 투표율도 지금 뭐 지난 총선은 완벽하게 앞서고 네, 있고 거의 대선급 수준의 이제 투표율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투표 꼭 네. 하고 싶다 이런 의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깜깜이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판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비례 정당들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민주연구원 네,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네. 여기 확실히 토대가 좋으네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세요? 아니
지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반이 목표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에서는 단독 과반 단독 이 정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네. 기대로 예. 막판에 보수 결집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한 표라도 더 소중하게 네네. 얻는 그런 노력들을 하자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돌풍이 워낙 거세서 네.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한 자릿수에 머물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선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이다. 네, 그런 위기감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예. 투표장에 오셔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매우 좀 실험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네. 좀 지지를 해달라 이런 노력을 하고 여기는 있는 한 상황입니다. 자릿수. 조국혁신당은 근데 저는 돌풍을 넘어서 거의 태풍 수준입니다. 지금 네.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난 그 깜깜이 직전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국민의 미래도 앞서는 조사가 나왔어요. 30%가 넘었습니다. 몇 개의 조사가 막판에 이제 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천정을 뚫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야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양당 중심으로의 결집이 당연하게도 총선이든 대선이든 거대 양당 중심의 결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전히 10석 플러스 알파를 주십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네. 15석 아래로 가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46개가 전체 46석 중에 3분의 2가 예. 31석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31석이 되면 국민의힘이 15석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3분의 1 아래가 의미하는 게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예. 그런 의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3분의 2인 네. 31석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하. 거기에 끝수가 네. 이쪽이 몇 석 저쪽이 몇 석 내부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세 판단이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또는 심지어는 개혁신당이든 네. 뭐 이런 데까지를 포함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네. 한동훈 특검에 예. 찬성하는 예. 쪽이 의석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 네.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어제 이태원 참사 유족들 남부터미널 앞에 나와서 그 캠페인하는 진실에 네네. 투표해달라라고 캠페인하는 거 제가 현장 취재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네.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종합특검도 한다고 했었죠. 예, 부부특검, 부부 종합특검. 부부 종합특검. 그다음에 여기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네네. 한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주인공이 3명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분에 대한 특검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최상병 특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에 고발사주 의혹도 사실은 이거 특검이 필요한 특검감이에요. 건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2대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가 개원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연합정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이 협력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아,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한 발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반윤석열이다 아니다가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해가지고 네. 무조건 반윤석열이다 하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또 다른 판단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믿을만한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열망들을 받아안아야 된다. 네. 이것이 하나 더해져야지 가능하지. 네. 어떤 당이 단순하게 국민의힘 유해의 당이 3분의 1을 얻는다 이렇게 네. 해서 해결될 부분은 조금 아니랄 수 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은 의석을 갖는 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안아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생긴다. 네. 이제 이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이세요. 네. 투표로 결정을 했고 한창민 후보는 10번입니다. 네. 여기도 투표했나요?
예, 저희들 비례 똑같이? 저희들은 각 주체에서, 주체에서 뭐 투표나 정치 선정 협상을 과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그 네. 다음에 우선순위 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다음에 진보 재장능들이 네. 서로 협력해가지고 같이 노력해야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장식 대변인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해야죠. 네. 예. 그래요. 네.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창민 후보는 조금 달랑달랑한 겁니까? 아까 한 자릿수 네, 말씀하셔가지고. 저 신장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 두 당만으로 저는 계속 60% 정도는 얻어야 된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렸었어요. 네. 윤석열 심판의 민심이 다른 데 흩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당이 다 모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정권 심판에 동력을 삼아야 된다 했는데 아직 그게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이 의미 있게 치고 올라간 건 좋은데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나머지 60%에서 10%를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10번 초반대의 의석을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두 자릿수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더 많이 알려서 그런 바람들을 다 네. 받아안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돼야 되겠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알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